그저 기타 하나 울렸을 뿐인데 그 소리가 사람을 모으고 골목을 바꾸고 한 노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라고 믿었던 그 밤, 기타 소리 하나로 삶이 바뀌는 이야기. 지금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 소리, 원래 나 혼자 듣는 줄 알았어요. 세상 누구도 이 늦은 밤 내 방을 스쳐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밤 나 말고도 깨어있던 누군가가 있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도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말소리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다 잊고 지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젊은 날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그러나 제대로 소리를 내보지 못한 채 덮어뒀던 그 악기. 먼지를 털며 꺼내 들었을 땐 손끝이 낯설고 마음은 어쩐지 시렸어요. 다시 줄을 튕기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손끝으로만 살아왔고 가슴으로 울리는 소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레 튕긴 첫음은 낮고 무뎠지만 그 낮음 속에서 묘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기억이 몸을 뚫고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폐가 같은 조용함이 깨질까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민폐라도 될까 싶었죠. 대신 모두가 잠든 밤 2시에 나는 살금살금 기타를 꺼냈습니다. 창을 열면 골목 어귀에 바람이 맴돌았고 나는 그 바람 속에 소리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무언가를 남기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묻어뒀던 나를 다시 불러내는 기분이었죠. 말없이 나를 안아주던 그 소리 앞에 나는 자주 멈춰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기타 소리 고맙습니다. 익명, 짧은 문장, 따뜻한 손글씨.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론 그렇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 메모 한 장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처음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신문 하단 구석에 내 이야기 같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골목을 울리는 기타 소리의 정체는 이름도 얼굴도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는 걸. 기타를 케이스에 다시 넣으려다 멈춰섰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어디선가 울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기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창문도 활짝 열고 예전보다 두음 높게 튕겼습니다. 소리는 골목 끝으로 퍼졌고 나는 그 소리 안에서 조금은 덜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튕긴 그 하나하나가 그저 허공에 흩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손끝에 남은 소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마당으로 나갔다. 자잘한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스치고 밤새 흩뿌려진 먼지가 살짝 마루에 깔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시간이 예전의 반복 같지만 왠지 모르게 달랐다. 그날 오후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이 슬쩍 나를 바라보다 멈춰섰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낯설지 않은 기척.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가볍게 숙이고 지나갔다. 나는 인사도 못한 채 빗자루만 더 힘주어 쥐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다. 아무 말 없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그중 몇은 눈빛으로 미소를 건넸다.
말이 없는데도 무언가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 조용한 교류가 내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날 밤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며 처음으로 연주 순서를 적어봤다. 늘 쳤던 곡, 예전에 연습했던 곡, 그리고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른 멜로디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줄 거라 생각하며 정돈된 마음으로 줄을 조율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혼자라는 느낌보다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희미한 예감이 내 등을 살짝 밀어주었고 나는 그 기대에 조금은 다정하게 화답하고 싶어졌다. 소리를 정리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내 손끝이 전에 없이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이틀 뒤 마당에 작은 접이식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고 누가 둔 것인지도 몰랐다. 그저 거기 있었다. 아무 설명도 쪽지도 없이. 나는 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기타 케이스를 들고 마루로 나왔다. 그날의 밤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다. 달빛은 뚜렷했고 바람은 맑았다. 나는 마당 끝에 걸터 앉아 기타를 들었다. 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번졌고 낯선 침묵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엔 누군가가 머물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렸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듣고 있었다. 그게 말보다 더 선명하게 내 안에 오래된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냥 들려주는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 앉는다니까. 이상하게 손끝이 굳었고 마음은 마치 낯선 무대 위에 던져진 것처럼 고요한데도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날 오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고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중년 부인이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내밀었고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이웃이라 소개했고 며칠 전 내 기타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차 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소리가 제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고요. 나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건넨 고백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공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주민행사, 작은 마을 음악회에 기타 연주 한 곡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고 끝엔 주민 몇 명이 연명으로 이름을 남겼더군요. 나는 곧바로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수락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기타를 들지 못했고 손끝이 서툴게 굳어갔습니다. 혼자 연습은 괜찮았지만 사람 앞에 선다는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에 한번 무대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대학 축제였고 기타는 내게 가장 익숙한 말이었고 내 손보다 기타가 먼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누구 앞에서든 내 마음을 꺼내놓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마당 의자에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다시 연주해주세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한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위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코드 하나, 박자 하나 매번 삐걱였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튕길 때마다 내 안에서 잊고 지낸 이름 하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그 감각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다듬었고 연주 순서를 정리했고 무엇보다 숨을 고르는 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연주란 게 기술보다 숨이 먼저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죠. 공연 날짜가 다가오자 나는 식탁 위에 셔츠를 꺼내 놓았습니다. 단추는 하나씩 잠가야 했고 깃은 오래된 기억처럼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 셔츠를 입는 순간 나는 그저 노인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타줄을 튕기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곡을 불렀습니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연주였으니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아도 그날 무대 위에서 난 분명히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강당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하얀 커튼 뒤편 의자 몇 개와 마이크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인데도 나는 자꾸 숨이 가빠졌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줄이 아닌 내 심장이 더 먼저 울릴 것 같았어요. 행사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동네 안악들의 합창, 초등학생의 리코더 연주, 작은 발표 하나. 그리고 내 차례가 오기까지 나는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소개되는 것처럼 처음으로 기타 연주자 한영도라고 들렸습니다. 나는 기타를 들고 천천히 무대로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공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첫 줄을 튕기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았고 그동안 마당에서 연습하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손끝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첫 곡은 말없이 나를 다독이던 그 밤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듣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멜로디였고, 세 번째 곡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땐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천천히 박수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원래 혼자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준다고 하니까 어쩐지 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튕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한 번 더 울렸고 나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전에 음악 선생님 하셨냐고 아이들도 당신 소리에 귀 기울였다고요. 나는 그냥 고개를 숙였고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다시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옆으로 살짝 밀어두고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연주가 아니라 줄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정히 어루만지듯이 그날 이후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업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다시 울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저 기타 하나 튕겼을 뿐인데 골목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던 건 나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공연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습관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창문이 하나둘 열려 있었고 그 틈에서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나무젓가락을 건넸고 누군가는 작은 떡 한 접시를 놓고 갔습니다. 부엌 앞에 조심스레 놓인 음식들을 보며 나는 오래전 명절날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던 그 익숙한 풍경이 지금은 내 마당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 그 단어의 무게를 나는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단지 담장을 사이에 둔 사람일 뿐이라고 인사는 사치이고 관심은 번거로움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낯선 밤에 들려온 기타 소리 하나가
마음의 문턱을 살며시 밀어내고 거기 작은 의자 하나 놓이게 만든다는 걸요. 그 주 골목 끝 작은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이 연주 이야기를 꺼냈다고 들었습니다. 기타 소리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람이 여럿이었고 다음엔 함께 노래를 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기분이 묘하게 설레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 낡은 선반 위에 기타를 올려두고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손을 풀었습니다. 줄을 조율하고 박자를 맞추는 일은 이제 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앞집 할머니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공연 잘 봤다고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어쩌면 내 삶 전체에서 가장 따뜻했던 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기타 케이스 옆에 의자 2개를 꺼내두었습니다. 누가 앉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거기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편함 안에 종이 쪽지 대신 하모니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마치 다음은 이 소리로 함께하자는 암묵적 인사 같았습니다. 나는 그 하모니카를 조심스레 손에 쥐었고 밤이 되자 기타 옆에 살며시 내려두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올 또 다른 소리를 나도 기다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기타 소리가 마당에 퍼질 때 어디선가 아주 조심스러운 하모니카 하나가 조용히 덧붙여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소리를 존중했고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분명히 음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음악의 일부로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기타 하나로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당엔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숨을 나누듯 조용히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작은 냄비를 들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감자조림이라며 남아서 가져왔다고 하셨지만 그 손끝엔 오래된 정성과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켠에 테이블을 하나 꺼냈습니다. 작은 상 하나에 국 하나, 반찬 2가지.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기타. 어색하지 않게 그림처럼 놓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이 집 앞에 수육을 놓고 갔습니다. 누구 이름도 없었고 그저 종이 호일에 조심스럽게 쌓인 접시 하나. 나는 그대로 마당에 놓고 따뜻한 국을 하나 더 끓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하나둘 모이고 말없이 상 위에 놓이는 날들이 늘어나자 나는 접시를 넉넉히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눔이었고 이젠 함께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얼굴만 알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들어와 기타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그분도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그가 말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나는 거기에 다시 음을 얹었습니다. 그 조용한 상호작용이 말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우리 마당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누군가는 음을, 누군가는 그냥 조용한 존재 하나를 보태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묵묵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누군가 작은 마당회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정해진 규칙도 없고 누가 꼭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날 와닿는 사람끼리 조용히 앉아 있는 자리.
나는 기타를 다시 닦았습니다. 줄을 하나하나 천으로 감싸고 그날 칠곡을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마당에서 들려줬던 곡 하나가 누군가의 사연이 되어 돌아오는 걸 보며 나는 음악이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마당엔 남은 음식 몇 점과 누군가 적어놓은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소리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그 종이를 마루 기둥에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를 케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젠 이 집안 어딘가에서 늘 소리가 살아있다는 걸 나부터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타 하나에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작은 울림에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내 마당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토요일 모임이 끝난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찍이 바라보다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사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올린 마을 행사 사진 중 내 기타 연주 장면이 눈에 띄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이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조심스레 따라와 봤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진도 기사도 다 부담스러웠고 이 평온한 일상이 어지러워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없이 마당 구석 의자에 조심히 앉아 기타 소리를 잠시만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자여서가 아니라 기타가 마당이 그리고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의미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기사 하나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소리로 모이는 마당, 기타 하나가 만든 동네의 온기. 내 이름은 없었고 사진엔 마당 구석과 기타만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분기 강좌에 기타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마당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단지 옆에 앉아 있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시간이라면 나도 조심스레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기타 교실이라는 이름 대신 소리 나눔 시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코드보다 함께 튕기고 함께 숨쉬는 시간이었으면 했고 무대보다 마당 같은 곳이었으면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우리 골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지나가며 창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관심들이 내 삶을 번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기타는 여전히 똑같은 음을 내고 있었지만 그 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당에서 천천히 기타줄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그 손끝엔 이젠 나 혼자만의 리듬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눌 템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마당이 나 하나로만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그저 악기 하나를 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살아있다는 걸 조용히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수업은 소문보다 훨씬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기타를 손에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 대신
손을 들어 천천히 튕겨 보였습니다. 줄 하나가 울리고 그 진동이 옆 사람에게 닿고 또 그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함께하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누군가 말없이 기타를 내게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고 자신은 아직 그걸 울릴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줄을 갈아주고 한 손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 두 사람이 떠오를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소리는 기억이 되고 기억은 또 다른 사람을 이어주게 되는 법이니까요. 마당의 모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숨을 고르고 어깨를 조금 내립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기타 말고 피리를 가져오기도 했고 다른 날은 노랫말 없이 손뼉만 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꼭 완성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처음 상상했던 그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창은 닫히지 않았고 의자는 늘 두어 개 더 준비되어 있으며 기타는 늘 마당 끝에 기대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지만 하루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일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는 나를 아주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타는 내 손에 익었고 그 소리는 내 몸에 새겨졌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줄을 튕기면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소리도 꺼내어 보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리지 않았지만 기타줄 하나에서 시작된 봄은 지금 이 마당 안에서 아직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기타 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골목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던 소리를 기꺼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한 노인은 다시 살아갑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이런 작은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